안녕하세요. 요약 텍스트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문서 요약 텍스트 라벨링 가이드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 텍스트란 주어진 지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추출 요약은 지문을 보고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두 문장에서 세 문장을 선택하여 추려내는 것을 추출 요약이라고 하고요. 추출 요약의 문장을 축약하여 자연스러운 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생성 요약이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작업 방법을 보시면 기본 작업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추출 요약은 주요 문장을 한 문장씩 드래그하여 태깅하는 것이고, 생성 요약은 추출 요약의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타이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문장의 기준인데요. 추출 요약문에서 태깅 가능한 문장은 종결부호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가 있는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생성 요약에서도 마지막에 꼭 마침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하게 될 화면에서 작업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문을 보고 이 지문이 작업이 가능한 지문인지 불가능한 지문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희 요약 텍스트 사업에서는 총 10가지의 카테고리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각 데이터셋마다 작업 불가능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라벨론에 올라가 있는 작업 기준서와 FAQ를 숙지해 주셔야 반려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에 지문을 보고 오른쪽 세 문장 요약란에 주요 지문을 입력하기 위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드래그하여 태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요약란에 추출 요약문의 내용을 보고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문장 요약을 작성할 때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작업 예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왼쪽 지문을 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태깅하게 되면 각자 다른 색으로 추출 요약문에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깅을 잘못한 경우에는 글자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하시면 됩니다. 추출 요약문을 보고 이렇게 한 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 지문당 정해진 제한 시간은 1시간이니 지문 작업을 하시다가 급한 용무가 있어 자리를 비우셨다면 새로 고침 후에 재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제한 시간이 끝나면 요약문을 작업해서 제출해도 제출 건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다음으로 불가능 지문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고 불가능 사유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보시고 불가능 지문이라고 판단될 경우 오른쪽 화면 하단에 작업 생성 불가, 민감 정보, 지문 오류 이렇게 세 가지 사유 중에 해당하는 사유에 맞게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가능 지문은 제출하셔도 크레딧이 쌓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불가능 지문 사유 선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업 생성 불가 부분은 내용들이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와 한 문장을 태깅했더니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 태깅 범위가 전체 지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지문 내에 단독 한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작업 생성 불가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감 정보는 뉴스 기사와 같은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카테고리인데 너무 편향적인 의견이 들어있는 경우와 창작물의 지나치게 외설적인 지문 등은 민감 정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문 오류는 대표적으로 지문 내에 마침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마침표가 누락된 문장이 있을 경우 지문 오류에 해당되고요. 소제목이나 괄호 안에 부연 설명 같은 경우는 마침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도자료처럼 카테고리 특성상 개조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마침표가 없는 경우도 다른 문장으로 태깅이 가능하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내 오탈자가 심한 지문이나 특수기호나 글자가 깨진 지문도 지문 오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의 상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빠르게 읽어가며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추출 요약의 기준입니다. 추출 요약은 지문 중 주요 문장을 드래그하여 태깅하는 작업입니다. 한 문장은 앞뒤로 공백이 없어야 하며 드래그해서 태깅된 추출 요약문의 내용은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지문 내에 종결 보호가 없을 경우도 추출 요약문으로 선택하실 수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 지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태깅 기준이 한 문장이니 당연히 문장의 중간부터 드래그하시면 안 되겠죠. 추출 요약 기준은 두 문장에서 세 문장입니다. 한 문장만 태깅하시거나 네 문장을 태깅하시게 되면 과태깅으로 반려를 받으시게 됩니다.
한 문장씩 꼭 태깅해 주셔야 됩니다. 지문 내에 주제가 다른 여러 문단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 작업자가 판단하여 더 의미 있는 문단 내에서 두세 문장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A라는 주제와 B라는 주제가 있는데 A에서도 문장을 추출하고 B에서도 문장을 추출하여 내용이 어색해지거나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지문 안에 한자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도 불가능 지문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부연 설명으로 쓰인 괄호 안의 한문의 경우는 포함하여 태깅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대전에 신세계 백화점이 생겼다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와 같이 대전이라는 한글 사이에 부연 설명으로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함께 태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 보도자료 등의 정보 전달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지문에서는 제시된 상황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시거나 주장, 부가 내용 등을 포함해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행물과 소설 및 수필 등의 창작물 카테고리에서는 상황이나 사건, 감정 중심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하실 수 없는데요. 소제목은 태깅하지 않고 다음 어절부터 태깅을 해야 합니다. 소제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소제목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아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지문과 같이 지난 10일 현지 시각으로 시작하는 문장 앞에 있는 부분이 소제목에 해당합니다. 소제목은 큰 따옴표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글자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팁을 드리자면 문장을 읽어봤을 때 자연스럽지 않고 띄어쓰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띄어쓰기가 없이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 소제목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문에서 따옴표 형태로 인용문이 나올 경우 따옴표 안에 마침표가 기준이 되지 않고 따옴표 밖의 문장이 마침표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김성조 2018년 정도부터로 시작되는 문장이 세 번째 줄에 독보적이다까지 큰 따옴표 안에 마침표를 태깅하지 않고 밖의 문장이 특히 한옥으로 만든 어니언 안국은 외국인 손님들이 많다까지 태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요약 상세 기준입니다. 생성요약문은 추출된 요약문을 기준으로 한 문장 요약을 작성합니다. 추출 요약문에 없는 내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성요약문은 뭐뭐이다 문체와 함께 종교부호로 반드시 마침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입력하실 때 뭐뭐함, 뭐뭐하니, 뭐뭐할까 등의 다로 끝나지 않은 문장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이어야 하며 최대 100글자 이하로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추출요약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는 안 되고 추출요약의 단어를 동의어와 유사어 및 어순 변경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의어와 유사어 및 어순 변경을 사용하실 때에는 본문과 의미상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내용 왜곡이 없는 수준에서 상위 개념의 포괄어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의어와 유사어 변경 시 인터넷 용어와 신조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문 내 맞춤법, 띄어쓰기 오타도 생성 요약문에서는 표준어에 맞게 바르게 수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문 내에 실존하는 인물의 실명이 나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개인명은 성과 함께 띄어쓰기를 하고 씨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홍 띄우고 씨, 직함이 포함되어 있다면 홍 띄우고 장관 등으로 표현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의 경우도 풀네임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문에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 시점 표현도 사용하실 수 없는데요. 예시를 보자면 지난 5일, 올해, 오는 1일 등이 나와 있는데요. 해석하는 시점에 따라 시간이 바뀔 수 있는 표현은 추출 요약문에서는 태깅이 가능하지만 생성 요약에서는 입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국내, 국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등의 시간과 관계없는 추상적 표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문의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일치해야 하는데요. 형식적 측면에서는 추출 요약의 주요 내용 및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고유 명사를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명문명을 생성 요약에 사용할 시에는 대소문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내용적 측면은 추출 요약문에 나와 있지 않는 주어나 목적어를 작업자의 배경 지식에 근거해서 추가하면 안 되고 주체가 지문에 있다면 추출 요약에 꼭 포함하여 생성 요약에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추출 요약에 명확한 주어 없이 주체가 그, 그녀 등의 인칭 대명사로 나와 있거나
이, 그, 저 등 지시대명사로 표현되어 있다면 대명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술과 함께 호응이 적절해야 하는데요. 키워드를 추출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생성 요약의 주의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자주 틀려서 반려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가 되시니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문은 앞서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있는 방언, 북한어, 구어체는 한 문장 요약에 지문 그대로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소설과 습필 카테고리에서 주로 해당됩니다. 각 데이터 유형의 특성상 주의하실 점이 조금씩 다른 점 참고해 주세요. 특수문자와 단위기호는 한 문장 요약 시 문장의 해석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을 하던 A씨는 5kg 감량에 성공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장의 단위가 빠지면 어색한 문장에서는 꼭 단위기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주의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주로 반려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 문장 요약에서는 비문이 되면 안 되고 핵심 키워드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인용이 많은 문장이 주요 내용에 해당된다면 추출 요약문에 포함하셔야 되고 인용문 태깅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따옴표 안에 마침표를 무시하시고 바깥 문장까지 태깅하신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출된 요약문을 가지고 생성 요약 작성 시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잘못된 생성 요약으로 반려가 된 예시입니다. 이 작업자의 경우 한 문장 요약을 날씨가 더워서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문의 3분의 1 정도 열어둔 것을 권고하였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자면 추출 요약에 있는 목적어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누락했고 마침표가 없으며 맞춤법 띄어쓰기 또한 오류입니다. 올바른 생성 요약 예시로 고쳐보자면 더운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을 3분의 1 정도 열어둘 것을 권고하였다 하고 마침표를 찍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상용되는 국립국어원 맞춤법 검사기나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업 가이드 설명이 끝났는데요. 작업을 하시면서 라벨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기준서와 FAQ를 꼭 확인해 주시고 기준서를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은 1:1 문의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